제 팔자에는 영원히 없을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생기게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옳은 일인지 모르겠고 제 이번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저는 40대 후반, 남편은 50대 초반이고 저희 부부는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세탁소를 하고 계실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 위로 친오빠가 하나 있는데 오빠가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한국에서 살고 계셨고 오빠 2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 이후에 제가 태어났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식구 중에 가장 먼저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죠. 그러다가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이미 미국인이나 다름없는 저와 오빠는 미국에 계속 남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로스쿨 졸업해서 변호사를 하는 중이고 저희와 비슷하게 교포 2세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요. 다만 저는 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기숙사 생활을 하며 대학을 다니다가 제가 크게 아프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병원에서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는 학업이고 뭐고 손에 잡히질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 이상 병간호를 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 역시도 그때 한국으로 들어왔고 입원과 퇴원을 수십 차례나 반복하는 지루하고 괴로운 투병 생활이 이어졌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제 20대를 딱 1년 남겨두었을 때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학교도 없었고 장기간의 요양과 투병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대학 졸업하고 자격증 따고 회사에 취직해서 경력을 쌓을 20대 황금 같은 시기를 저는 병석에 누워 치료만 하면서 보냈으니까요. 처음에 아팠을 때는 제발 아픈 것만 낫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완치 판정을 받고 나니 그때부터 살아갈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아빠 친구의 권유로 작은 건설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저보다 3살 연상이고 첫인상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지내다 보니 다정하고 속이 깊은 면도 있더라고요. 반년 정도 알고 지내다가 연애를 시작했고 그 이후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그조차도 이해해주는 사람이었고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어요. 아이도 없고 어차피 낳을 수도 없으니 우리 2사람만 잘 먹고 잘 사면 그만이었죠. 20년 정도 전 이야기지만 그때 남편과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을 합치면 500만 원 정도였고 당시 기준으로도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둘이 먹고 살고 남았어요.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나중엔 우리 2사람이 사무실을 차리는 꿈도 꾸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투자 사기로 모아둔 돈을 모두 날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10년 넘게 알고 지내던 대학 선배라는 사람이 매립지 재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투자를 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3년 동안 모아둔 돈 8천만 원을 다 투자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에게 연대보증까지 서달라고 했지만 그것까지 하기엔 불안해서 끝내보증은 서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불행 중 다행이었고 만약 저희가 보증까지 섰다면 수억 이상의 빚을 지고 다신 일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8천만 원 투자를 하고 반년이 지났을 때 그 선배라는 사람은 연락이 두절되어 잠수를 타버렸고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지만 이미 야반도주한 뒤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모은 돈을 다 날리고 상심에 빠져서 살았고 그때부터라도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됐을 텐데 잊고 털어버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때 미국에서 소식을 들은 제 친오빠가 한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2사람 모두 미국으로 넘어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남편도 저도 미국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해보고 싶었어요. 저야 어차피 미국 시민권이 있었으니 들어가는 건 어렵지 않았고 당시에 저희가 살던 집보증금 5천만 원을 들고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친오빠의 도움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오빠 친구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은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백수 상태로 지내야 했죠. 그때 영어도 배우고 미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1년 가까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월세와 생활비를 내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져간 돈을 까먹으면서 버티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비자가 나왔고 얼마 후 남편도 영주권을 받게 되었죠.
영어도 짧고 학력이나 경력도 없었던 남편은 미국 회사에 취직하기는 힘들었고 대신 한국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미국 상황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 당시엔 근무 환경이 열악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주 6일 일하는 건 기본이었고 저희 남편은 빨리 미국에서 자리 잡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한 달에 하루나 이틀만 쉬고 매일 일을 했습니다. 연봉이나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으로 일을 하는 만큼 정확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하는 남편은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버는 돈으로 먹고 살고 남편 버는 돈은 전부 저축해서 모으면서 살았죠. 3년 그렇게 살았더니 20만 불 정도를 모을 수 있었고 나머지 모자란 건 친오빠에게 도움을 받아서 편의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처럼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아니었지만 남편이 아침 9시에 문을 열어서 밤 11시까지 혼자 가게를 지켰어요. 회사 다니던 시절에도 한 달에 하루 이틀 쉬는 것이 고작이었던 남편이지만 본인 가게를 시작한 뒤로는 아예 쉬는 날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그러실 텐데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사시는 한국 분들은 쉬는 날이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이렇게 악착같이 하니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구구절절 저희 이야기를 다 늘어놓자면 오늘 밤을 새더라도 끝이 없겠지만 정말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을 열고 영업을 하다가 무장강도가 들어온 적도 있었고 몇 년 전 폭동이 일어났을 때는 가게가 통째로 약탈을 당한 적도 있어요. 친정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셨을 때는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돈도 꽤 많이 벌었고 장사가 잘 되었지만 항상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지만 양쪽 나라에서 다 생활을 해보니까 확실히 무엇 때문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가끔 한국에서 사는 지인들에게 강도를 당한 이야기나 노숙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면 제가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일을 겪을 일이 정말 드물잖아요? 아무튼 지금은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어느 정도는 미국에서 자리 잡고 사는 중입니다. 남편은 편의점이 3곳으로 늘었고 이젠 매장마다 직원이 있어서 일주일에 하루는 저와 시간을 보낼 여유도 생겼어요.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아서 넓은 마당이 있는 집과 노후를 대비한 예금, 그리고 은퇴하면 미국 정부에서 받는 연금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희 나이가 적지 않아서 이제는 골프 치고 여행도 다니면서 조용히 이대로 살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겠다 싶었었는데 얼마 전에 삶에 큰 변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는 늦둥이 막내 신우가 있습니다. 시댁은 모두 3남매인데 그중 우리 남편이 첫째예요. 아래로 4살 터울 남동생이 하나 있고 그 밑으로 띠동갑 차이가 나는 막내 신우가 있습니다. 시댁 형편은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별로 좋진 않았어요. 남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 한국에 있는 시부모에게 조금씩 송금을 해드렸고 그 돈으로 시부모님 생활비와 막내 신우 용돈까지 주곤 했었죠. 그나마 둘째 시동생은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었고 장가가서 아이 낳고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막내 신우인데 30이 훌쩍 넘도록 취직도 안 하고 시부모님 등골을 빨며 기생하고 살았어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 막내 여동생이라서 용돈도 보내주고 선물도 종종 사서 보내주곤 했지만 저는 놀고 먹기만 하는 막내 신우가 내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장가가서 가정 이루고 사는 둘째 시동생이야 그렇다지만 막내 신우라도 정신 차리고 살면 시부모님 근심 걱정이 한결 덜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평생 속썩이고 시부모와 같이 살 줄 알았던 신우가 3년 전에 시집을 갔고 작년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저희야 미국에서 사니까 결혼식 참석도 못했고 상대방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사진으로만 보고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거든요. 착하고 성실한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에게 사기 전과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나서 뱃속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충격에 쓰러질 정도였고 신우 역시도 뒤늦게 이혼을 한다 어쩐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집안이 풍비박산 나버리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정이 좋지 못한 시댁이었지만 결혼 1년 만에 막내 사위가 감옥에 가버렸고 그 피해자들이 집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다고 해요.
식구들이 집 밖으로 외출조차 마음껏 할 수 없는 날이 계속되었고 막내 신우는 우울증에 매일 술이 없으면 버틸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장남으로서 저희 남편은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나마 시댁에 돈을 자주 보내서 그렇게라도 돕고 있었지만 저희가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신우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말릴 기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징조도 없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한국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며 자책을 했고 신우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시부모님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집안 온 식구들이 한동안 정신을 다 빼놓고 살았어요. 그렇게 막내 신우를 먼저 보내고 아직도 너무나 슬프고 힘들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또 오늘을 살아야 하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을 오가며 어느 정도 상황을 마무리시키고 나니 이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건 첫돌이 막 지난 어린 조카였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누군가 돌보고 키워야 하는데 아이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아이 아빠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죠. 아이의 친조부모들 역시 각종 전과자의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서 아이를 맡길 수도 없고 저희 시부모님은 이미 연세도 많고 일련의 사건들로 건강이 쇠약해져서 아이를 돌보기엔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둘째 시동생 집으로 보내자니 거기엔 자기 아이들이 있는 데다가 당장 시동생도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식구가 하나 늘어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남편이 어렵사리 제게 한마디 말을 꺼냈습니다. 그 아이 우리가 입양해서 키울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미국에서 키우면 다른 삶을 살게 해줄 수도 있을 거 아냐. 저도 신우의 장례까지 치르고 나서 그 생각을 안 해봤던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는 아이도 없고 앞으로도 아이 낳을 일은 없을 테니 조카를 입양해서 자식으로 들이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당연한 소리지만 두 손 들고 찬성하셨고 그때부터 저희는 아이 입양 절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걱정했던 부분인 감옥에 있는 아이 친부에게 입양 동의서도 받아냈고 저는 아이의 미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미국에서 변호사를 통해 아이 입양 절차와 서류 작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부부 모두 시민권이 있고 세금 신고 기록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이라서 절차에 큰 무리는 없었어요. 그런 것들보다 가장 걱정이었던 건 제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이를 돌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걷지도 못하는 아이를 내가 과연 엄마가 되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죠. 기초적인 상식조차 없었기 때문에 주변의 아이 엄마들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고 결국 바로 지난달에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와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이 아이가 커서 대학까지 공부를 가르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아기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 없고 분유 한 번 타서 먹인 적 없는 사람이라 매일매일이 새롭고 신기함의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는 일인가 며칠 동안 낮과 밤을 고민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아이가 우리에게 입양된 걸 후회하고 원망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 과연 미국에서 살아가는 걸 좋아할지 괜히 오지랖을 부렸다가 한 아이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면 어쩌나 하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이 무색하게 아이와 함께하는 날들이 너무 새롭고 제게는 마치 세 번째 인생을 사는 것처럼 감사함의 연속이에요. 왜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냐면 20대에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 끝에 완치되었을 때 저는 그때 두 번째 삶을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아이와 함께 지낸 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엔 어색하게만 느껴졌던 아이가 이제는 조금씩 우리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벌써부터 모성애가 느껴진다거나 내가 엄마가 된 기분이 든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켜줘야 할 가족으로 생각이 드는 게 신기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미국에 와서 15년 넘도록 다닌 직장을 그만뒀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본인이인지는 전혀 못하고 있겠지만 세상에 태어난 지 1년 만에 엄청난 일을 겪은 아이에게 앞으로는 행복한 기억만 채워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상황이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조금은 앞뒤 안 가리고 빠르게 입양 절차를 진행한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날까지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었던 것 같고 제가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고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제게 그보다 더 큰 행복과 웃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가족이 되어서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남편과 몇 번 이야기를 해본 적도 있는데 아이가 나이를 먹게 되면 본인의 친모 친부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끝까지 숨기고 우리가 친부모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과연 언제 아이가 충격받지 않고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해보게 되네요. 아무튼 그런 걱정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최선을 다해 잘 키우고 싶어요. 이번 생에는 제가 엄마가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운명이라는 건 어디로 흘러갈지 한 치 앞도 모르겠네요. 비록 저희 부부가 한 아이의 부모가 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지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해요. 먼 훗날에 이 순간을 돌이켜봤을 때 저희가 올바른 선택을 했길 바라고 이제부터 둘이 아닌 셋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